본다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 등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지대한 관심과 높은 기대를 인권감독관을 이관한 거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고요. 네, 여야가 이 법제사법위원장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오랜 싸움을 했는데 결국 본회의가 열려서 더불어민주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 법사위원장 자리 자체를 토론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거 토론하면 또 몇 시간 동안 해야 돼서요. 그것보다 일단 법사위를 민주당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들이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법사위 소속으로 이번에 배정이 된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부르겠다. 민주당에서는 1호 타겟 윤석열 총장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1호 타겟 이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원구성 이거 자꾸 이제 관례 말씀하시면서 이제 검찰총장 부르면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일개 검사들도 불러서는 안 되죠. 이게 법에서 허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무슨 의견을 듣겠다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감찰부하고 그다음에 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사이에 지금 관할 분쟁이 좀 있어요, 내부적으로. 이건 내부 지휘 체계하고 통솔과 관련된 어떤 행정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은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관할하면서 그 부분을 견제해야 되는 법사위에서는 당연히 그 수장을 불러서 도대체 이 내부적으로 왜 이렇게 통제가 안 되고 분란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향후 처리나 진행 방향, 해결책은 어떤 건지도 확인해야 되는 건 법사위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기 위해 검찰총장 부를 수 있다. 통합당도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한명수 총리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종민 의원이 얘기한 건 그 얘기잖아요. 인권감독관이 윤 총장하고 가까운 사람이어서 공정성이 의심된다. 그 얘기인데 대검의 해명을 들어보면 물론 뭐 행정 과정에서 지금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은 징계 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서는 감찰부 소관이 아니라는 거고요. 또 수사 관련해서 인권 관련한 의혹이 있으면 인권부가 이걸 관장하는 거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 징계가 필요하다면 감찰부로 가는 거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이제 뭐 소속 수사부서로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저는 그 대검의 이번 입장 발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단면으로만 보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이전에 사실은 검사장과 언론의 유착 의혹과 관련된 그 부분에 관해서 감찰부에서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인권감독관 문제로 또 넘겼단 말이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은 명백하게 감찰부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들이 자꾸 충돌이 되니까 그런 충돌이 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총장의 내심의 저의가 의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혹시 제논의 물대기식으로 자기 식구들만 감싸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내심의 저의를 따져보면 왜 한명수 총리 사건에 대해서 이 얘기를 갑자기 얘기했을까? 제가 그걸 묻고 싶네요.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다시피 새로운 증거와 증언들이 나오니까 어떤 기관이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감독관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앞선 부분과 자꾸 충돌이 되니까, 그러니까 입장과 표명이 자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 총장의 저의가 의심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단독으로 법사위원장을 선출한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국회로 부르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요. 일각에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여권, 인사들 관련된 수사에 검찰이 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법이 명시적으로 국회가 수사 중인 사안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윤 총장 스타일 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본인의 결대로 다 수사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전에 법사위였다고 해서 저희가 다수 아니었나요? 다수였죠. 근데 물론 법사위원장은 이제 통합당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런 걸로 영향을 받고 이럴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우라고 보신다고 하는데 야당의 입장은 좀 어떨까요?
이 참 답답한 얘기예요. 이게 한명숙 총리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재심을 신청하면 돼요. 이걸 뭐 검찰을 가지고 이렇게 할 얘기라고 생각이 안 되고 스스로 민주당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법사위원장 자리를 관행을 깨고서 여당이 가져가겠다고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이 발목 잡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가져가야 되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이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이게 첫 발자국이 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게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답답해요. 왜 여당에서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지. 법사위원장 뽑힌 지가 뭐 그저께 정도 되잖아요. 네네. 이틀도 안 지났는데 네네.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총장 나와라는 얘기가 왜 이렇게 더 됩니까? 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통합당에 들어오셔가지고 간사간 협의로 이제 앞으로의 그 의정 일정을 갖다 좀 조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강부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 지금 미래통합당의 주요 인사들의 입에서 자꾸 대선 주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최근에 본인이 채비하고 경쟁에 뛰어들면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김무성 전 의원, 김무성 전 대표죠. 어려운 상황에서 꿋꿋이 버티고 있다는 거 대단하다. 변신이 되면 그것도 가능한 얘기다. 윤희석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미래통합당에서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호를 세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선 주자 후보감이 많을수록 좋죠. 그리고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 신망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분이 저희 당에 들어와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활동해 주시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자, 윤석열 총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작년에 임명을 하려고 할 때 저희 당은 사실은 반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윤 총장이 그동안 검사로서 해왔던 수사와 수사 결과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때 민주당은 굉장히 이런 적임자가 없다는 식으로 환영하면서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해주고 옹유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과 2달 지나서 조국 전 수석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네. 민주당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저희들 근데 이런 부분을 자꾸 논란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윤 총장 본인도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좀 빼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거에 대한 합의로 지금 장관급 정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임기보장 규정까지 검찰청법에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청와대로 검사가 되려면 옷을 벗고 청와대로 들어갔다가 2년 이내에는 다시 검사로 임명도 안 돼요. 예.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러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바로 청와대 주인으로 들어가겠다. 이거 얼마나 모순적인 겁니까? 밑에 사람들은 그 권력과의 어떤 중립성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정작 본인이 들어가서 안주인이 되겠다.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냐.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합당에서도 좀 부추기거나 이러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러면 자꾸 그 검찰의 어떤 판단이 그리고 윤 총장의 수사가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진행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자꾸 불러일으키게 하는 행동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거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오해는 그 본인이 정치한다고 한 적도 없고 우리 당이 부추겼다 그러는데 아니 물어보니까 대답한 거예요. 네. 뭐 자기가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대선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얘기할 게 아니고 정책 중립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총장이 아무리 윤 총장이 강골이라고 그래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여당이 지금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하고 추미애 장관까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자기 바로 밑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자기 명령을 안 듣는 이런 상황에 몰려있는 윤 총장 임기보장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정치적 중립 운운하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건 저는 사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양측이 좀 자제해야겠죠. 그 양측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러면 뭐 윤 총장이 뭐 직접 뛰어들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윤 총장 본인의 그러니까 의견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발언에 이제 들려오는 발언의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분이 만약에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윤석열 총장의 검찰호가 의도와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그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당의 주장처럼 윤석열 총장이 국회로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